해리 빙클리 해리스 주니어 1956년생으로 일본의 가나와현 요코스카에서 해군 출신의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 이주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리스는 미국 태평양 함대사령관에 이어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까지 지낸 인물이죠. 해리스가 주목을 받은 것은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사성 장군까지 올랐기 때문인데요. 국무부 명예훈장, 국방수훈훈장, 해군수훈훈장 3개, 우수근무훈장 3개, 동성훈장 2개, 그리고 항공훈장까지. 마지막으로 2014년 박근혜 정권 당시 놀랍게도 해리스는 한국으로부터 보국훈장 통일장까지 수여받았습니다. 당시 해리스는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군과 싸워 격퇴할 준비가 됐음을 보장한다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처음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리스를 주 호주 미국 대사로 지명했는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추천으로 주한 미국 대사로 재지명되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해리스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숙련된 지식과 리더십까지 갖춘 인물이라 설명했지만 해리스가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의 강경한 입장인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우선 해리스의 외모, 그가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간 길러보지도 않았던 코수염을 갑자기 한국에 오기 전에 길러 마치 조선 총독을 연상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송영길 의원은 우리가 해리스 대사가 한 말대로 한다면 대사가 조선 총독인가? 라며 해리스를 비판하였는데요. 단순히 해리스의 코수염 외모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해리스의 최근 발언 때문인데 주한미국 대사관이 주최했던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해리스는 한국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서 한미 실무진 그룹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제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미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 발언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마치 유엔의 제재 범위가 아닌 개별 관광조차도 한국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게 됩니다. 해리스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의 낙관론은 고무적이지만 행동할 때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라 전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라고 비판하였고 남북협력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라 전했습니다. 주한국 미국 대사로 한국에 있는 해리스가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무례했고 미국의 허락을 맡으라는 식의 발언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북한도 해리스에 반응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미디어인 우리 조선끼리는 분노를 자아내는 현지 총독의 날강도적 행위라며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라는 것은 남조선을 예속의 올가미에 얼검해 놓고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감시하고 통제까지 하는 사실상 현지 총독이라 맹렬히 비판하였습니다. 미국의 CNN도 예리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의 외모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이죠. 지금 보시는 이 히데키 도조를 닮은 비슷한 코수염이라며 해리스의 코수염이 그냥 작은 머리카락 조각이 아니라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생생한 일제강점기 시대의 감정이 남아있다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일본과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격렬한 논쟁을 벌인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즉 해리스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대사라면 이 정도 배경과 사회 흐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일본인의 피가 흐르는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수염을 기르지 않았을 테고 주재국 대통령을 감히 평가하고 미국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식의 막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영국의 가디언스도 해리스의 코수염을 두고 일제강점기 시대를 상기시키는 코수염이라 표현하였고 뉴욕타임스도 해리스의 코수염이 일본 총독을 연상시키고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전했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해리스가 한국에 부임한 후 한국의 안보 정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를 강요하기 위해 총독 행세를 하고 있다 전하며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의 추방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30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의 경기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1년 후도 장담을 못한다. 연기 결정은 아베의 정치적 독선이다. 모든 것이 쉽지 않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이 안 되는 추가 비용은 물론이고 내년에는 제대로 개최를 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아베의 도박에서 시작된 도쿄올림픽이 일본을 제대로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 23일에 개막해서 8월 8일에 폐막하기로 했습니다. 패럴림픽은 8월 24일에 개막해 9월 5일 폐막합니다. 대회 명칭은 도쿄 2020으로 하고 마스코트와 상품 등도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1년 연기의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일본 전역에 있는 카운트다운 시계가 30일 밤에 다시 479일로 표시됐습니다. 이미 2021년 여름에 개최하기로 했던 국제 스포츠 대회는 전면적으로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2021년 세계 육상대회는 2022년으로 연기하기로 했고 후쿠오카 세계 수영대회와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스페인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도 대회 일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국제대회와 각국의 국내 대회도 줄줄이 일정 조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스포츠 관계자들이 바쁘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선수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30일 미국 USA 투데이에서는 무신경의 극치라고 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비난했습니다. 이 칼럼에서 세계가 절망적인 재앙에 휩싸여 있을 때다. 이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지나가고 빛이 보일 때의 결정을 해야 했다. 내년 7월이면 완전히 종식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졸속 발표이다. 일본과 IOC는 급하게 일정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도 또 도쿄가 가장 더운 날씨에 해야 하는가?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뒤로 미루기만 하면 되는가? 라고 우려하기도 했고 내년으로 미룬다고 해도 도쿄의 상황과 세계적인 악재의 재발 가능성 등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자세한 결정 배경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1년 연기를 한 것은 세계적인 악재가 곧 잠잠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인데 이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의료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하면 이 정도의 전파 능력을 볼 때 제2, 제3의 유행 파동이 더 무섭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두 번째 유행인 1919년이 불행한 일의 퍼센트가 더 높았다는 거죠. 1920년까지 이어진 세 번째 유행까지 세계에서 4천만 명이 불행을 당했습니다. 또 1968년에 유행한 홍콩 독감도 그 다음 해가 더 큰 규모의 유행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다행히 2009년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유행이 보이지 않고 계절성으로 그쳤지만 이번 세계적인 악재의 변종 추이를 볼 때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백신 개발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1년 연기는 위험한 도박이며 아무런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는 다시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에서 아베의 임기 내를 집착해서 성급하게 내려진 결정이다. 라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년 연기 결정을 아베가 IOC 위원장과의 전화회담으로 결정된 형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의 개최 연기 중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쪽은 IOC이고 또 IOC의 통보를 받아야 하는 쪽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라는 거죠. 아무런 결정 권한도 없는 아베가 갑툭 튀한 것은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 불법적인 정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일본은 모든 손해를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물론 이제 와서 토마스 바흐는 교활하다, IOC가 책임져야 한다 등의 비난을 하면서 피해를 나누려고 하지만 이미 물 건너간 공허한 비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다카하시 하루유키 이사는 30일 인터뷰를 통해 내년 도쿄올림픽도 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세계적인 악재에 대한 전파 상황을 보면 충분히 예견이 된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일정 조정이 비교적 쉽고 악재에 대한 대처가 명확해지는 2022년이 좋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연기로 인한 추가 비용도 6,400억엔, 약 7조 2천억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 몇 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줄줄이 터질 것이기 때문에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도 없고요. 특히 일본은 세계적인 악재로 미국과 이탈리아를 따라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곧 일본은 폭발적인 확산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해외 언론의 지적이 이루어질 판입니다. 이런 상황에 올림픽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풀 여력이 있을까요? 앞으로 일본은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하면서 차라리 취소했어야 한다는 소리가 1년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